안녕하십니까. 강원진학지원센터 전형분석팀 교사 윤상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청 대상은 2026학년도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보면 대학별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의 안내 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점 중에서 2025학년도 대비해 2026학년도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대학별로 수시 지원할 때 체크 포인트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대해서 표로 정리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시 지원의 체크 포인트는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총 6개 학교를 분석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세종대학교, 숭실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서울대학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특징, 수시 전형의 특징이 교과 전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종합 전형이고요. 지역 균형, 일반 전형, 기회 균형 크게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3합 7이라는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전형은 미술이나 사범대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회균형 특별 전형은 수능 최저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러면 전교 1등이라면 서울대를 한번 고민쯤은 할 텐데 지역균형을 쓰냐 일반 전형을 쓰냐를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포인트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균형은 우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원 자격이고요. 고교별로 2명까지밖에 못 쓴다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전교 1, 2등에게 추천 자격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요새는 전교 1, 2등 학생들이 메디컬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면서 서울대를 안 쓰는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아래쪽에 있는 후순위 학생들도 추천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 3합 7이 있고요. 면접은 생기부 기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일반 전형은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자신이 원하면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가 아니어도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는 쪽이 이 일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 없고 면접 및 구술 시험이 있는데 이게 제시문 면접이라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면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025학년도 수시 경쟁률이 발표가 됐을 때 수시 원서 접수를 다 끝냈을 때 화제가 됐던 장면이죠. 보시면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당 2명밖에 못 쓰기 때문에 전체 경쟁률이 조금 낮은 편이고요. 일반 전형은 오픈시켜 놓고 아무나 들어와서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재밌는 점은 역사교육과의 경쟁률이 1대1이었죠. 그러면 이 학생은 면접 보고 최저만 맞췄으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균형의 일반 고등학교의 비율이 93.6%, 이거는 전교 1, 2등의 싸움이다. 전국에 있는 일반고의 1, 2등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전형은 비교적 다양하게 일반고 30% 있고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 등 다양한 학교군들의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전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 1 다시 정리하면요. 지역균형이냐 일반 전형이냐를 쓸 때 일단 내가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조금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거에 맞게 좀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 3합 7이 설정되어 있죠. 3합 7을 맞출 자신이 없는데 서류가 워낙 좋아서 한번 지원해보고 싶다 그러면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서울대학교를 지원할 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과목입니다. 이 과목이라는 말의 뜻은 수능 응시할 때 응시 영역 기준도 있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는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뒤로 빼서 나중에 부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시의 특징은 나군에만 포진되어 있고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 수시처럼 똑같이 지역균형에 지원하려면 학교당 2명 추천받아야 하고요. 나머지는 일반 전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은 모집 인원이 조금 적은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23학년도부터 서울대에서 도입한 특징이 정시인데도 불구하고 교과평가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 교과평가가 수시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그 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내용을 정성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시를 지원하더라도 수능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어떻게 반영하는지, 수능 60% 그리고 수능 100% 반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수능 점수 반영할 때는 그냥 표준 점수만 반영을 합니다. 성적표를 받았을 때 과목 위에 있는 표준 점수만 반영을 하는데 영역별로 가중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는 표준 점수의 100%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고요. 수학은 표준 점수의 120%를 반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받은 표준 점수의 1.2를 곱해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표준 점수가 조금 높게 나오는 미적분에서 높은 고득점을 받았을 때 거기에 1.2를 곱해서 조금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해 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탐구는 획득한 표준 점수의 0.8을 곱해서 반영이 됩니다. 영어 성적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갈 때 0.5점이므로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한국사는 1, 2, 3등급까지는 전부 다 만점이고,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전 모집 단위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따가 뒤에 보겠지만 유형 1에 해당하는 모집 단위에서만 이렇게 1, 2등급까지 감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교과평가가 이렇게 40%, 20% 들어가는데 교과평가는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평가 영역에는 첫 번째 과목 이수, 그리고 교과의 성취도, 그리고 세특 내용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시처럼 정성평가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이죠. 수시랑 조금 다른 점은 척도가 A, B, C 3개밖에 없고요. 2명의 사정관이 평가를 해서 점수를 따로 매깁니다. 그래서 2명 다 A를 줬으면 AA, 둘 다 B를 줬으면 BB, 둘 다 C를 줬으면 CC의 구조로 형성이 되겠죠. 그럼 지역균형에서는 아까 교과평가 40%, 40점 반영한다 했는데 30점이 기본이고 그 평가한 등급을 조합해서 10점에서 0점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BB에 속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AA를 받은 학생도 별로 없고 CC를 받은 학생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교과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전형에서는 20점 반영한다고 했었죠. 15점 기본으로 들어가고 5점을 나머지 5점을 2인평가 등급의 조합에 따라서 5점에서 0점까지 차등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고도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 더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이 강의에서는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때 과목 선택을 잘 했느냐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수능 응시 영역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전형은 수시에서 최저 등급이 있는 전형, 다시 말해서 지역균형에 있는 전모집 단위, 일반 전형에서 디자인 체육교육과가 수능 최저가 있죠.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모든 단위에서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유형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모집 단위가 왼쪽에 나와 있죠. 이 모집 단위에 지원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수능을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가 되니까 반드시 참고하셔서 기준에 맞게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모집 단위는 거의 인문계 쪽에 가까운 모집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특징적인 것은 제2외국어 한문을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아까 앞서서 지역균형, 수시 지역균형 전형에서 최저 등급 3합 7인데 저는 국수형으로 맞출 거라서 제2외국어 한문은 응시 안 했어요. 그러면 탈락됩니다. 여기는 응시 기준이기 때문에 응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점을 반드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는 어떤 과목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사과탐도 어느 과목 상관없이 2개 선택하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 2-1유형, 2-2유형은 주로 자연계 공대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탐 기준이 이렇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2-1에는 과탐을 선택할 때 물리1, 물리2, 화학1, 화학2 중에 한 개를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래쪽에는 그런 단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하는 학생들 있죠? 생지 하는 사람들은 위에는 지원을 못합니다. 물리랑 화학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래쪽에 있는 모집 단위에는 지원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수학 선택할 때 미적이랑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탐구에서 원투 조합으로 응시할 때 반드시 다른 과목으로 응시해야 합니다. 지구과학 원투 이런 거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게 정시 모집에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투 과목을 하나 선택해서 섞어서 봤을 경우 표준 점수에 3점을 더해주고요. 투 과목을 두 개를 봤을 때는 표준 점수에 5점을 더해준다라는 사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모집 단위입니다. 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국수형 한국사 탐구 응시하면 되고요. 수학에서 그리고 탐구에서 아무것도 제한 없이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유전공학부가 여기 있죠. 자유전공학부는 사탐을 보고도 들어갈 수 있는 학과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교과 이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지원 자격이랑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교과 이수를 안 했다고 해서 불합격은 아닌데요. 서류 평가할 때 그리고 정시에서 교과 평가할 때 반영한다라고 했으니까 준수하지 않았을 때 약간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보시면 교과 이수 기준 1이 있고 2가 있는데 둘 다 충족해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 이수 기준 1은 탐구에서 4과탐을 선택할 때 3, 3을 듣거나 아니면 2, 4를 들어라 라는 일종의 개수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 이수 기준 두 번째는 수학에서 일반 선택을 4개를 듣거나 아니면 최소 3개는 듣고 진로 선택을 들어라 라는 얘기고요. 과학 과목 선택할 때 일반이랑 진로의 비율이 3, 2 또는 2, 3이 되어야 한다. 사탐도 3, 1 또는 2, 2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과 이수 기준에 맞는지 꼭 한번 지원 전에 점검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연계 교과 이수입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 맞는 교과목을 들었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권장 과목과 핵심 권장 과목을 들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자연계나 공대 쪽에 많이 있죠. 인문대학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학과들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중어중문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경제학부에 지원하는데 미적분이나 확률 통계를 안 들었다라고 한다면 권장 과목을 안 들은 거기 때문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 공과대학 확실히 핵심 권장 과목, 권장 과목이 세세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26학년도부터는 일부 대학교에서 이 핵심 과목,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에 대한 좀 변경 포인트가 있으니 이 점도 좀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 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인원 변동이 조금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립대학교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 10%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완화됐습니다. 변화가 꽤 많은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2에서 수능 최저가 폐지됐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지역균형 선발에서는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결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요인이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 완화가 됐어요. 3합 7에서 8로 완화가 됐으면 제 학생들은 2, 3, 3등급으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충족률과 내신이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 가능 요인이라고 하면 모집 인원이 소폭 증가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떨어진다 하면 그러면 커트라인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과 정성평가 10%를 도입했습니다. 그 10% 정성평가 방식은 교과 영역을 중심으로 학업 역량,
안에 있는 이제 성취도 그리고 교과, 이수, 학습 등을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성균관대 뭐 다른 대학교에서 봤던 부분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영 비율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끝자락에 있는 학생들이 살짝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종합전형 2 전형인데요. 수능 최저가 그냥 폐지됐다고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자세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경영학부와 그 외 모집 단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영학부는 78명 모집하는데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학과, 다른 모집 단위에서는 2합 5라는 최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됐느냐? 경영학부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도 80명으로 2명 늘었고 수능 최저 없이 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경영학부 외에 다른 모집 단위는 최저가 있었던 모집 단위가 아예 그냥 모집 자체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럼 자세히 좀 엄밀히 얘기하면 수능 최저가 폐지됐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수능 최저는 원래 경영학부는 없었던 거죠. 수능 최저를 봤던 학과의 모집이 폐지가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경영학부의 입결 자체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참고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전형 지원할 때 꼭 이 성적대를 확인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종합전형은 다양한 학교군들이 많이 들어오고 내신 때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위치할지를 잘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학교에 입학처에서 자료 공개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고교 유형별 성적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그 등급을 학교급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일반고는 2점대 초중반 정도에서 합격선이 형성이 되고 자사고는 3, 4등급 그리고 특목고는 4, 5, 6등급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일반고에 해당한다면 그냥 평균치로 놓고 봤을 때 3등급, 4등급이면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정시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반영 비율을 보시는 것과 같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탐구에서 인문계는 사탐 2개 봤을 때 3% 가산점, 그리고 자연계에서 과탐 2개 봤을 때 가산점이 부여된다라는 사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형에 있는 모집 단위들도 반영 비율과 탐구 가산점이 있다라는 사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형도 마찬가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체크 포인트는 이겁니다. 영역별로 필수 응시 과목이 폐지됐습니다. 작년 25학년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과목 선택에 대한 지정을 해제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을 보는데 미적분 기하만 보는 게 아니라 확통까지도 괜찮다. 또는 자연계 지원하는데 사탐 보고 들어와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필수 응시 과목을 폐지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가산점이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대학의 고민이 이런 겁니다. 교차 지원이나 흔히 말하는 사탐런을 통해서 원래 자연계 학생이 인문계에 들어가거나 또는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때 학생들이 대학교 가서 반수를 하거나 이탈률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게 이제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자신의 계열에 맞게 조금 지원을 유도하고자 인문계는 사탐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주고 자연계는 과탐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학교도 이런 가산점을 좀 보면서 접근하는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종대학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는 교과 전형에 지역 균형 전형이 있고 교과 성적 산출 방법에 살짝 변동이 있으니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의 면접형 서류형 투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점수 산출 방법의 변경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2025학년도를 보면 그 일반 선택, 공통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을 다 같이 합쳐서 이수 단위로 곱한 다음에 이수 단위로 나눠서 1000점 만점으로 합산을 했었죠. 2026학년도부터는 공통 일반 선택 80% 그리고 진로 선택을 20%로 아예 따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진로 선택을 많이 들었거나 아니면 많이 들었는데 그 점수가 등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약간 유불리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의도를 조금 생각해 보면 진로 선택을 많이 선택하고 공통 일반 선택을 적게 선택한 학생들이 조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조금 조정해서 진로 선택 과목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세종대학교에 교과전형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해본 학생들은 알 건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굉장히 지원할 때 고민점이 많았습니다. 2025학년도에 특징하면 무전공 선발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2025학년도에 무전공을 223명이나 모집을 하면서 전공 선발에 있던 인원을 다 빼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과 모집들이 전부 다 1명, 2명 이렇게 적게 모집하는 인원들이 많았어서 수험생들이 여기를 넣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무전공이 지금 폐지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합쳐서 전부 다 전공 선발로 뽑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역균형 모집 인원인데요. 자유전공학부 223명 뽑고 나머지 학과를 보시면 1명씩 뽑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죠. 공과대학교에서도 1명씩 뽑는 모집 단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기계공학과에 가고 싶은 학생인데 여기에 넣어도 되나? 1명인데 내 원서 한 장을 태워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유전공학부에 가기에는 자유전공학부만 최저가 2합 5, 나머지는 2합 6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리스크가 또 있기 때문에 어디를 넣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다시 원상태로 와서요. 학과 모집으로 조금 더 인원이 고르게 분포가 되었고 최저도 수능 2합 6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여줄 수 있는 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형입니다. 서류형, 면접형, 투트랙으로 선발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트랙 중에서 어떤 형을 선택할지는 생활기록부의 기재 방향, 본인의 강점이 진로 역량이냐 학업 역량이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종대학교도 정시에서는 반영 비율 참고하시면 되고 가산점 부여하는 거 말고는 크게 특징은 없습니다. 일부 학과 모집에서 일부 모집 단위에서 수학의 미적분 기하 가산점, 과탐의 가산점 부여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형에서도 수학에서 그리고 과탐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사실 파악하시면 됩니다. 숭실대학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는 교과 전형으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고요. 최저가 완화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SSU 미래인재 한 개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최저 완화의 효과는 꽤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 숭실대학교가 학업 역량을 교과 전형의 그 최저로 많이 파악하려는 경향이 예전부터 보였습니다. 24학년도에는 2합 4, 5였고요. 이럴 때 수능 최저 충족률이 매우 낮았었고 그래서 25학년도에는 2합 5로 완화했고 26학년도에는 2합 6으로 완화를 조금 더 했습니다.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 작년에는 2, 3을 맞췄어야 됐다면 지금은 3, 3만 맞춰도 되는 거죠. 영어 70점에 탐구하는 3등급. 요 정도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과 교과 성적의 커트라인은 살짝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인데요. 지원하는 계열별로 가중치가 들어갑니다. 인문계열에 지원한 학생들은 국어교과의 성적과 영어교과의 성적이 많이 반영되고 경상계열은 수학교과, 자연계는 수학교과 이런 식으로 과목별 가중치를 적용하니까 환산 점수를 반드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진로 역량 을 조금 많이 중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종합전형에서도 드러나는 특성인데요. 서류평가를 할 때 학업 역량이 20%밖에 안 되고 진로 역량이 무려 50%가 됩니다. 그러면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진로 관련된 과목에서 특별히 잘하거나 비교과 활동이 아주 풍부하다면 그 부족한 학업 역량을 조금 뒤집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서겠죠. 그리고 두 번째, 2단계에서도 면접에서 전공 적합성을 50%나 반영할 만큼 전공에 조금 더 깊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뽑고자 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시 모집에 있는 전형과 반영 비율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전년도에 비해서 변경 사항이 크지는 않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모집 인원 정확히 25년도, 26학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하나, 종합 면접형 하나, 아주 깔끔한 전형 설계이고 주요 변경 사항으로 최저가 완화되고 교과 반영 방법이 변경된 점,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결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두 개가 좀 겹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수능 최저 등급이 완화가 됐습니다. 2합 5에서 6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충족률과 수능 입결이 내신 입결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 세 과목에서 전 과목으로 확대가 돼서 더 많이 들어가고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비율이 20%이므로 살짝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숙명여자대학교의 정시 모집의 특징은 첫 번째 인문계, 자연계 보이시죠? 이렇게 계열별로 다 묶어놨습니다. 학과별로 흩뜨려 놓은 게 아니라 같은 계열이면 그냥 같은 반영 비율을 적용하겠다. 조금 간편화시킨 거죠. 자연계 마찬가지고 약학부, 첨단공학부, 자유전공학부 마찬가지입니다. 묶어서 이렇게 동일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열에 따라서 가산점 3%씩 부여한다는 점도 파악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열별 반영 비율 통일, 그리고 사과탐 가산점 도입, 마지막으로 한국사 가산점이 작년에는 3등급까지 최고점 3점이었던 게 올해는 4등급까지 최고점을 부여를 하니까 한국사에 대한 압박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신여자대학교의 전형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 변화가 조금 있는 게 한눈에 봐도 느껴지실 겁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아예 폐지가 되어서 자기주도 인재 전형으로 합쳐진 점, 이게 특별한 점입니다. 진로는 대학에서 확정짓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의 교과 전형은 세종대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의 경우에 무전공 200명 정도 뽑았습니다. 근데 전공 선발 189명 정도 뽑았죠. 올해는 전공 선발이 거의 다 없어지고요. 무전공만 살아남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종대는 무전공이 없어지고 전공으로 다 흐트러졌던 게 성신여대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신여자대학교의 교과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대부분 무전공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계열을 2학년 때 선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유전공 유형 1이라는 것은 계열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모집 단위를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고요. 유형 2는 첨단 분야 전공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만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올해부터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기주도 인재로 합쳐졌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는 균형 있는 학생을 뽑고요. 자기주도 인재는 전공 분야에 대한 어떤 뚜렷한 열정이 있는 학생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면접형이냐 서류형이냐, 다시 말해서 학업형이냐 진로형이냐를 보시면 학교생활 우수자는 학업 역량을 많이 보는 학업형이죠. 근데 그게 자기주도 인재로 통합이 됐으니까 성신여자대학교의 종합전형은 이제 진로 역량이 높은 학생들을 많이 뽑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가형에 성신여자대학교 정시 모집에서 가형의 창의 융합학부 210명 이번에 신설됐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탐 과목의 10%나 가산점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이제 사탐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형의 첨단 분야 전공 창의 융합학부 51명 신설되고 어떤 학과에는 또 과탐 과목 한 과목 10%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통합 모집 단위 신설되고 과탐에 가산점이 들어가는 일부 학과가 있더라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6개 학교의 전형 계획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요강에 바뀔 수 있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 모집 요강이 발표된 다음에 정확하게 변경 사항을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시와 정시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